자, 목소리 들리면 1번. 2주 만에 방송 엽니다. 그죠? 네. 반갑습니다. 문 대표입니다. 매주 방송을 좀 열어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방송을 자주 못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쉽게도 이제 향후에 방송은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계속 주식 때문에 바빠서 2주에 한 번씩만. 좀 아쉽죠, 그죠? 매주 열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정회원들하고 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유가 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죠? 급하게 또 방송 내용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실전 매매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두리뭉실한 이야기보다 뭐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 주에 우리가 매매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더 도움이 될 거니까 뭐 오늘 또 평소처럼 차분하게 재미있게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자, 오늘은 재밌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그죠? 투자자의 역발상, 직시해야 할 시장. 이렇게 이제 주제가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좀 전에 그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절대 라이터 소리가 아니고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제가 잡은 건 아닌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우리 팀에서 이제 주제를 잡아주면 제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풀어드리는데, 오늘은 재밌는 그림이 있네요. 한번 라디오 듣는 것처럼 오늘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번 주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주식을 처음에 본 분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4월달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은 이번 주 시장이 정말로 재밌었을 거예요. 그죠? 심장이 콩닥콩닥, 그죠? 기억도 안 나시죠? 언제 심장이 콩닥콩닥 했는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좀 재밌게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나는 도대체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죠? 시장이 장중에 뭐 폭락을 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차트 이렇게 짧게 좀 보여지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죠? 장중에 뭐 엄청나게 뭐 오늘은 아닙니다. 그죠? 장중에 뭐 5% 이상 막 급락을 했고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7%대까지 또 종가상으로 7%까지 급락을 하면서 뭐 대부분의 상장 종목들이 올 뭐 10%, 뭐 많은 종목들은 15%, 그죠?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급락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폭탄을 맞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뭐 할 말을 잊었고 또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이야 이게 주식 시장이구나, 이게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을 거예요. 말로만 듣던 거죠. 떡실신 들어보셨죠, 그죠?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실신을 해버리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시장 이번에 겪으면서 뭐 3월달에 이미 코로나로 한번 겪었던 분들은 그래도 좀 담담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 주식을 시작했던 분들은 상당히 불안을 했을 겁니다. 자, 시장이 이번에 급락했던 이유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봅시다. 이 개미 투자자, 그죠? 우리 회원들이 완전히 기절을 했네요, 그죠? 떡실신을 했습니다. 재밌네요. 어디서 이미지 이런 거 구해왔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어쨌든 상당히 잘 구해오셨는데, 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재확산, 그죠? 코로나가 다시 한번 등불처럼 번지고 있다. 환자들이 미친 듯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오늘 보게 되면 한 50명대, 뭐 10명대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월요일날 이제 터지면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 야 이거 다시 한번 폭락하는 거 아니냐? 시장이 한번 다시 밑으로 대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주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고, 하지만 다행스럽게 뭐다? 화요일 돼가지고 주식은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화요일 밤에 또 뉴스가 한 게 나옵니다. 맞죠? 장이 끝나고 뉴스가 나왔죠. 한 3시 40분, 4시 가까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죠. 그죠? 연락사무소가 폭발했다. 또는 폭파시켰다. 폭발이라고 느꼈는데 폭파죠. 그죠?
폭파시켰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면서 또 시간 외에 겨우 시장이 반등 나오는갑다 했는데 뭐다? 시간 외에 대한민국의 주식의 90% 이상이 전부 다 시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개미들이 또 난리 났구나, 전쟁 나는구나, 또 어디에서는 그죠? 뭐 전쟁이 나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장 사람들이 거의 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완전히 급락. 다들 뭐 넋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요일 날 폭등. 다시 수요일 날 또 급락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번 떡실신을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요번에 뭐 체험방도 있었고 뭐 정회원방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죠. 그죠? 시장이 마이너스 7% 급락하는데 사람들 보고 야 냅둬라. 뭘 자꾸 팔어. 그죠? 그냥 놀아라. 화요일날 시장이 급등해도 그죠? 뭐 급등하는갑다. 북한이 폭파했다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김정은하고 안 친한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북한. 저는 차라리 미국 시장이 빠질까 그게 겁나는 거지 북한은 아무 신경이 안 쓰입니다. 라고 했죠. 왜 그렇게 태연했을까? 하물며 3월에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번에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사망설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저는 뭐다? 뭐 죽든가 말든가 아닌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왜 이제 그런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잠깐 있어가지고 나오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죠. 그죠? 무슨 내용이 다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 또는 제가 하고 있는 매매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주식은 뭐다?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유를 상당히 잘하죠. 주식은 뭐다? 연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연애들 해보셨죠? 처음에 눈 맞아가지고 한 방에 결혼 골인 하는 분들도 있겠죠.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애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가끔은 자기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만 그랬나? 우리 집에서 알면 난리 나겠는데 그죠? 모른 척 해주세요.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밀당을 하죠. 저는 주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이 정말로 갈래인가 가지 않을래인가 한 방에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끔씩 회원들이 또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세력 있는 종목 좀 없냐? 내 지인들이. 야, 좋은 종목 없어? 야, 뉴스 좀 공유해줘.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으면 내가 왜 줘? 나부터 하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 또는 숨겨진 재료가 있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또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도 별로 믿지도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은 연애다 또는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내가 애를 키울 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나는 의사시키고 싶은데 애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 뭐 어떡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꾸 고정되어 있고 픽이되어 있다는 거지. 자기가 보는 시선대로 주식이 갈 거다라고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무의식 중에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배팅과 매수와 매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식은요, 절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생물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전제를 두는 것은 뭐냐면, 연애를 하면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애를 키우면 자꾸 애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튀든 저쪽으로 튀든. 자꾸 주식은 성장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름들도 있죠. 주식은 성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다? 그 사이에 애가 커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번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위기와 기회들이 항상 옵니다. 또 기회도 옵니다. 실제적으로 다 똑같은 거 갖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특별한 건 없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매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깔고 갑니다. 항상.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좀 깔고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주식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멘트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적어주는 거, 또는 뭐 톡방이든 나중에 뭐 방송에 나와서든 그 멘트 하나만 딱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딱 적으면 이거 바로 지금 당장 나우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멘트는요, 항상 뭐다 관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이 있고 단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시장을 잠깐만 한번 봅시다. 시장은 제가 성장하고 주식은 어떻게 한다? 생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위기와 공존, 기회가 공존한다고 했죠. 산업의 동향이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산업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산업은 계속해서 저는 성장한다라는데 기본적인 배팅을 잡고 있어요. 올해는 역성장이었다. 올해는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 내년에는 3%다. 내년에는 5%다. 유럽이 안 좋다. 리먼,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어쨌든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들이 잉태가 됩니다. 옛날에 뭐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산업화 혁명을 거쳐가지고 산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이제는 뭡니까? 4차 산업.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10년 이후에는 화성 정복 산업이 주도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말이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제 엘레니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야, 문 대표, 내가 10년 내로 화성에 가게 되는데 이쪽 사업을 밀어줄 거야. 너 준비해라 그러던데.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죠. 아닌 말로, 농담으로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비약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화성을 가고 수성을 가고, 그죠? 명왕성을 가고 천왕성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보는 건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을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야,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야.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주안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문 대표는 이거 하나는 정말로 도가 튀었다고 하는 업종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문가에서 전기차는 제가 제일 많이 먹었을걸요? 5년을 따져도 전기차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당연한 거지. 주위에 전기차가 없으니까. 테슬라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만은 테슬라 순수한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생길 거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전기차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디스플레이 제가 왜 좋아합니까? 아직까지는 롤러볼, 뭐 폴더볼, 아직까지는 뭡니까? 과도기에 있고 아직까지 성장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발전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왜 삼성전자 좋아합니까?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까지 마이크론, 또 중국, 대만 업체보다 점유율이 미미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뭡니까? 비메모리 쪽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니까. 얘들이 이제는 뭡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점유율 1위니까, 야, 우리 다른 것도 다 먹어야 되겠어. 계속 커야 되잖아, 산업이, 회사가. 그거 딱 보니까 비메모리는 자기들이 뭡니까? 점유율이 몇 프로 안 되거든. 3등 안에도 못 들어가거든. 전부 다 대만하고 미국 애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 야, 이거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가 걔네들을 먹는데 이번에 계획 짠 게 몇 년입니까? 10년을 보고 사업 계획을 짠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첫 번째 보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산업의 동향들을 볼 때 저는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을 샀습니다. 오늘. 내가 포스코 케미칼을 샀어요. 일진 머터리를 샀어요. 근데 주가가 일주일, 2주일 안 갑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뭐 안 가면 안 가는 거 없다. 뭐 가겠지 뭐. 내 가족들한테, 내 동생한테 추천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 동생이 형 일진이가 안 가. 야 일이나 해 임마. 야 5년 못 켜놔. 나중에 떼돈 벌 거야. 그래가지고 떼돈 번 거거든 옛날에.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을. 내 동생 뭐라 할 때, 야 냅둬. 야 네가 뭐 회사 다니면서 무슨 주식을 해? 어? 그냥 냅둬. 냅뒀더니 한 2년이 있다는 2년이 있으니까 300% 400% 올라온 거지. 그럼 지금은 팔아가 또 드는 거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야. 주식을 할 때. 두 번째, 중기적인 관점. 그러면 우리가 근데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은 사실은 1년, 10년을 보는 거는 큰 그림을 잡고 우리가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업종과 산업들을 보면서 압축을 하는데 사실 유용은 합니다. 아, 조선주? 아, 몇 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자동차? 아, 아직 멀었어. 건설주? 에이, 플랜트? 화학? 엔터? 전기전자? 신재생에너지? 그림을 그리는 거 만족하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매매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에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 빼. 장기 투자가 안 돼, 이거. 어? 야, 야, 마진이 안 나와, 이거. 내가 보기에는 5년 내로 유가가 $100 갈 가능성이 없어. 어? 야, 건설. 야, 정부에서 계속 집 못 짓게 하고 있는데. 어? 인구도 줄어드는데. 해외 플랜트 사업 다 망했는데. 어? 지방 가면은 대도시 뭐 부산이나 대전이나 또는 뭐 이런 데는 뭐 집값이 올라가지만 그 이외 중소도시는 다 집값 완전히 반토막인데. 건설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다? 업종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겠죠. 야, 우리가 그래도 한 요 정도 업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10년 동안은 이거를 봐야 되겠다는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걸 일단은 확고하게 잡아놓고 있는 거죠. 적어도 5년 정도는 말이죠. 물론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가 또 바뀌겠죠. 첫 번째는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남들이 테마주를 매매를 하든가, 남들이 바이오주를 매매를 하든가, TV에 나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든가 나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왜?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지.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로 조금 넘어가게 되면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중기적 관점도 좀 봐야 되겠죠. 중기적 관점. 대표님 오케이 장기적. 근데 대표님 장기 관점 하기에는 내가 투자금이 너무 작아요. 대표님 저는 이제 주식 300만 원밖에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적진 않죠. 근데 장기 투자하기는 사실 좀 부족하죠. 그럼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뭡니까? 약간 트레이딩 기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터진 내용들이 뭐가 있었다? 코로나 재확산, 연락사무소 폭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코로나 재확산하면서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코스피를 급락을 했는데 또 개미들이 또 다 팔아버렸습니다. 재밌는 거는? 참 재밌는 거는 개미들이 시장을 급락을 하게 되면 쫄아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급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사야지 했는데 아침에 이미 뭐다? 주가들은 다 급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못 잡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월요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날 개미들이 참고 참다가 막판에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수급동향 같지만 다 팔았어요. 급락해서 바닥에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죠? 이렇게 주가가 딱 급락하길래 개미들이 밑에서 결국 못 참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고점에서 시작한 거야 주가가. 나는 어제 팔았는데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올라가잖아. 열받잖아. 샀는데 갑자기 사고 났는데 주가가 조금 빠져가지고 끝났죠. 근데 장 끝나자마자 뉴스가 또 나와버린 거야. 북한 뉴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빠져버린 거지. 개미들 또 팔았어요. 팔았는데 오후에 주가 또 올라와 버려. 수요일. 어제. 개미들은 계속 거꾸로 매매한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결국은 뭐다? 경험이 좀 부족하다. 또는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경험이 부족하고 멘탈이 약하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야 자체가 뭐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이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기점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6월 달에 시장 한번 급락 나온다고 했잖아. 그죠? 내가 분명하게 한 달 전에 6월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6월 달쯤에 급락 한번 나올 거다.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코로나 재확산인데, 자, 코로나가 3월 달에 터졌습니다. 2월 달에 터져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면서 또 각국에서 돈들을 풀면서 주가는 급등으로 올라옵니다. 급등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뭡니까? 야, 이거 다시 한번 좀 풀자, 이거. 사람들의 왕래를 좀 풀자고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한번 늘어나니까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이미 다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코로나가 뭐예요? 결국은 감기입니다. 지금은 무서운 병이지만 예전에 신종플루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치료제가 나오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방주사 맞고 걸리면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그죠? 한 일주일, 2주일 있으면 신종플루도 걸리면 학교 안 가거든, 사실은 초등학생들. 우리는 추위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다? 여름이라는 거지. 원래 최대 여름의 폭염이라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완벽하게 0명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30명, 50명, 60명 때는 100명까지 당일 환자 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2,000명, 3,000명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에 한번 확산 엄청 했다가 둔화가 됐다가 경제를 조금 풀다 보니까 다시 확산 국면으로 올라오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언제? 가을이 지나고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대확산이 나올 수는 있다까지는 우리가 이미 그림을 그려놨고요. 가을쯤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등불처럼 퍼질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이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3월 달에서 4월 달 코로나가 확산이 나왔을 때, 야, 가을 10월 달 정도 되게 되면 다시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 사이는 뭐다? 잠잠해질 거다라고 이미 6개월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는 주식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초폭락을 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죠. 단기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의 이슈도 맞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확산, 어느 정도 소강, 횡보, 그리고 가을 추워지면 대확산 다시. 그래서 가을에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현금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것은 뭐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중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첫 번째.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이 급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중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이미 생각을 해놓고 이미 확정을 지어놨는데 그럼 우리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은 뭡니까? 근데 개미들은 그렇게 안 봤거든요. 당장,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지. 항상. 야, 오늘 시장이 급락해. 대표님,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어떻게 되면 어떡하라고. 내일 뭐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팔 거야? 당장 뭐 어디 나가지고 땡빛을 내서 올 거야? 그럼 내일 오른다고 치자. 시장이. 여러분들이 아침에 뭘 잡을 건데? 사실, 내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좋아서 오른다 그러면 아침에 이미 주가가 뛰어서 시작을 하고 내일 시장이 급락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아침에 폭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만 하다가 1일 1비 하다가는 어떻게 한다? 정신병에 먼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다? 시장에 대한 중기적인 한 달 적어도 분기 3개월 길게는 반기의 흐름을 보면서 주식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3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종목이 산업 동향처럼 위로 올라가는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장기적인 관점과 산업을 엮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생물이니까. 위기와 공존. 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올라가잖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생쇼를 해요. 때로는 이렇게 빠집니다. 하지만 또 올라와요. 너무 뭡니까? 당장 대표님 내일 올라갈 종목 알려주세요. 대표님 내일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이 종목 오늘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왜 자꾸 주식을 하려고 해요? 은행같이. 마인드 자체는 뭐다? 그림 자체는 뭐다? 펀드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스페코 어떨까요? 왜 스페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대표님 전쟁 난다는데 정말로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북한 이슈. 자, 두 번째 떨어진 내용은 연락사무소 폭발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발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연락사무소 폭발했지 뭐 우리나라 폭발했습니까? 딱 봐도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정말로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국지전을 한다. 그죠? 한다고 한들 그게 뭔 상관인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하고 뭔 상관인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발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당장 사업이 망가집니까? 물론 대북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북하고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북에 관련된 이슈는 항상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V자 반등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북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보통은 이틀 안에 주가는 회복을 해버립니다. 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쫄아서 급락을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북한이 뭐 생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연평도에 포를 쏜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거든. 연평도에 포 쏜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이 대피합니까? 직장이 문을 닫아요? 휴직을 해요? 월차 내가지고 해외로 도망갑니까? 똑같이 돌아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다? 북한의 이슈는 어떻게 된다? 급락이 나와도 바로 하루 이틀이면 다 회복을 해버리죠. 반대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갔다가 바로 또 급락으로 떨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고점에서 매수했는 사람들은 항상 뭐다? 물려버리는 거지. 뭐다? 아주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는 V자 반등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중기적인 악재는 어떻게 나온다고 하죠? U자 반등이 나옵니다. 중기적인 악재는 V자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U자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림은 나왔네. 그러면 이번 시장 급락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저는 뭐 무난하게 했습니다만 요번에 체험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 안 시켰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그냥 야 했던 이야기 그대로 야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시장이 오늘 급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집어 던져야 되느냐라는 거지. 홀딩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뭐다? 시장 급락했을 때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기적인 관점. 야 봄에 확 버졌다가 여름에 가라앉았다가 가을에 질병이 다시 늘어났다가 그럼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랬느냐? 아니거든. 예전에 신종플루, 독감 모든 바이러스나 질병들 또 관련주들 미세먼지까지도 이런 관련주들은 항상 뭐다? 봄의 강세, 가을의 강세, 여러분 소강이거든요. 중기적인 관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식을 하는 거고 북한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최근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이냐?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나 짜증난다, 그죠? 이놈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ATM기, 현금 인출기. 외국인들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빼가지.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 우리나라는. 맞죠? 참 억울합니다.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향후에는 우리나라 강해지겠죠. 그죠? 일본 잡고 중국 잡고, 그죠? 미국도 보내고 나중에는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런데 뭐다? 현실은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항상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뭐다? 가장 큰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뭡니까? 북한 이슈. 10년, 20년, 30년 내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낮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그죠? 또 유럽, EU, 또 미국의 달러보다 가치가 낮다 보니까 뭐다? 우리나라의 자금은 항상 빠져나간다. 또 항상 미국하고 중국하고 끼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리스크인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리스크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흐름들, 아시아 ATM기라는 이 이슈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고래 싸움에 터지는 이 새우 신세, 말하고 나니까 좀 그시긴 하네, 그죠? 네, 그래 적어놨잖아요. 나 짜증난다, 그죠? 좀 짜증나긴 합니다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된다? 항상 나오는 이슈고 이 이슈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루하게 괴롭히는 거다 하면 중간중간에 지정학적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아시아의 ATM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슈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뭐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과거에는 주식 돈에 관련된 내용을 안 했는데 실제 겪어보니까,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뉴스 나오면 에이 북한 놈들, 이 중국 놈들, 이 미국 놈들, 뭐 이랬는데 주식의 시장에 딱 들어들었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번 뉴스 보고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당구 치고, 그죠? 회사 일하고 했는데 주식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이런 뉴스들이 몸에 팍팍 와닿는 거야. 주부들, 어머님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어. 드라마 보고 했는데. 그죠? 드라마 누가 어쨌니, 그죠? 이게 뭐, 이 집 가족 관계는 거물이네, 막 이러면서, 그지? 오빠의 동생하고, 처제하고, 내하고 애인이고, 그죠? 막장 드라마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주식을 딱 하는 순간, 눈이 이런 뉴스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시라는 거야. 주식을 하기 이전에 생각과 마인드로 돌아가시라는 거야. 돈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크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들이 관심이 와닿는 거야, 자기한테. 옛날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맞죠? 전국을 찌르잖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과거로, 예전으로 주식하기 전에 그런 뉴스로 돌아가시라는 거지. 왜?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순간 20년, 30년 계속 발목을 잡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대폭락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폭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다? 이거 대표님이 예전에 이런 이슈들은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 대북에 관련된 이슈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거고, 미중 무역에 관련된 애들은 U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미국과 중국은 경제 문제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닥을 한참 잡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 한번 딱 쏘니까 바로 급락하지만 이틀 정도 있다가 바로 올라오는 거고, V자 반등, U자 반등.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뉴스가 나오느냐, 이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뭐다? 위기는 뭘로 잡아야 된다?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항상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뉴스나 재료는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딱 하면 안 겪어봤잖아. 코로나가 뭐야? 처음에는 뭐 저쪽에 중국에 그죠? 뭐 우한 바이러스 했다가 뭐 코로나19 그랬다가 뭐 말들이 많지만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돼 있죠. 영명으로는요. 돼 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처음에는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숙제를 안 했어. 근데 오늘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애들 엉덩이 10대 때린대. 무서워 죽겠어. 맞기 전에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가가지고 딱 맞고 나면 별로 안 아픕니다. 맞는 순간 또 그러지만 그렇게 두렵잖아요. 맞기 전에 아픈 거예요. 주식은 뭐다? 맞기 전에 무섭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방 뚫겨 맞아버리면 그 다음엔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악재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유상증자 하기 전에, 유상증자는 9월달 하는데 주가는 유상증자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미 급락이 나와. 근데 유상증자 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왜? 매를 먼저 뚫게 맞고 나는 거죠. 맞고 나면 개운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뉴스라는 거는 첫 번째 뚫게 맞으면 아파요. 근데 한번 맞고 났거든. 그럼 이런 거지. 맞아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그 다음에 또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놀고 싶어. 근데 나는 노는 게 지금 더 나한테 메리트가 있어. 한 방 맞지 뭐. 별로 겁이 안 나는 거지. 덜. 그러다가 나쁜 놈 되는 거지만은. 그죠? 뭐다? 노출된 대로는 소멸한다라는 거죠. 뭐 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네. 대통령이 어떤 기업을 가게 되면 그 놈의 회사가 주가가 급등합니까? 급등했습니다.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제재에 따라 가지고 뭐 불화수소 업체를 방문했다. 주가가 막 급등해. 근데 한 달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불화수소 업체를 방문했다. 조금밖에 안 올라.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업을 방문을 했다. 주가 거의 오르지도 않아. 왜? 재료와 뉴스는 신선해야 되는 거지. 재탕, 3탕, 4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슈는 줄어든다는 거죠. 악재도 마찬가지거든.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딱 보게 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떡실신을 했어요. 떡실신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실신했어요.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코로나 재확산, 와, 대표님 이거 과거처럼 떨어지지 않을까요? 설마 떨어집니까? 대표님,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대요.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은 라면을 사러 간대요. 남편 엉덩이 한방 때려주고, 남자가 갑박 없이.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게 되고, 또는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내용들. 또, 매는 어떻게 됩니까? 맞기 전에 무섭다. 또, 노출되려는 소멸됐다. 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번 기회는 뭐다?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역으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참 재밌는 건 억울한 거냐면, 우리가 왜 시장이 급락할 때 힘들어하냐면, 사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좋은 종목을 찾려고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게 뭡니까? 리스크가 적고 꾸준한 수익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왜 급등주나 빠른 종목이나 단타를 선호를 하냐면 꾸준한 수익을 못 내서 그래요.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마음이 점점 급해지죠. 그래도 좋은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건 뭐냐면, 좋은 종목을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요, 마켓이 떨어져 버리면 참 재밌는 게 좋은 종목도 급락해 버립니다. 잡주도 급락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장이 급락하면 그래도 좋은 종목이 좀 적게 떨어지면 좋겠다. 좀 적게, 그러니까 좋은 놈이니까 적게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장중에 7%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좋은 종목들도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죠. 고민하고 고생하고 좋은 종목을 잡아놨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급락하니까, 야,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좋은 종목들은요, 급락은 같이 하지만 반등이 빠릅니다. 반등이 빨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게 기억을 하고 내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기억납니까? 제가 이번 폭락장일 때 여러분들한테 딱 멘트 하나 딱 드린 게 있습니다. 시장이 6% 7% 급락하니까 사람들이 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 떨어요. 팔지도 못하면서. 내가 딱 한마디 딱 해준 게 있어요. 뭡니까? 무섭다고 떠들지 말고 지금 폭락하는 거 피하지도 말고 낑낑대지도 맙시다. 냉정하게 눈 똑바로 뜨고 무섭지만 쳐다보라고. 폭락장을.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폭락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냉정하게 보시라고. 위기는 기회다라는 게 이거는 둘째 치고 한 방 두들겨 맞았으면 남는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나는 폭락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돈만 잃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돈을 잃었으면 기회비용을 냈으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비록 돈을 잃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장 폭락장에서는 이런 실수를 안 하고 준비를 하겠다, 대비를 하겠다. 근데 사람들은 뭐다? 쓰잘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시장이 왜 떨어졌을까? 북한 애들 때문이야. 짜증나. 코로나 뭐, 왜 그걸 보고 있냐? 직시하라는 거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 폭락장에서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시장 급락한다고 쫄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냉정하게 시장 보라는 거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고. 어떻게 움직이냐? 봤지? 봤죠? 채팅창에 다 적어줬잖아. 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지금 3일 딱 반등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왔습니까? 첫 번째 올라온 게? 제일 먼저 뭐가 올라와요? 전기차. 그런데 우리 그냥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전기차 바로 올라왔죠. 에코프로비엔 113만원 넘어갔지. 포스코케미칼 신고가 갔지. 일진머트리얼즈 폭락 전 가격보다 주가 더 올라왔죠. 맞죠? 하물며 서진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어제 올라오면서 대부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안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뭐 안 올라옵니까? 단타 친 종목들. 우리 재미로 잡주들 단타 조금만 칩시다 한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한 이후에 올라옵니까 지금?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죠. 우리 재밌게 단타나 칩시다. 소액으로 뭐 밥값이나 봅시다 했던 종목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런데 우량한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라와 버리죠. 대장주들은 다 올라와 버리지. 덕산네오룩스 3일 만에 13% 14% 올라와 버렸지. 뭐더더라? 좋은 종목들은 급락한 이후에 더 빨리 올라오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위기는 기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저 이 종목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2%입니다. 13%입니다. 근데 옆에 운이 좋게도 좋은 종목도 급락을 했어. 이 종목도 급락을 했어. 그런데 이번 폭락장에 보니까 좋은 종목은 바로 이만큼 올라오더라. 나쁜 종목은 요만큼 올라오더라. 대표님 저 이 종목 마이너스 15% 손실인데 손절 못하겠어요. 하지마. 못하겠다는데 뭘. 내가 뭘 시켜. 주식하는데 내가 강제로 시킬 수도 없고. 내가 하라고 하잖아. 왜? 야, 둘 다 떨어졌어. 둘 다 좋은 종목도 떨어졌단 말이야. 나쁜 종목도 떨어졌단 말이야. 둘 다 떨어졌어. 15% 손실인데 어떡하라고. 옆에 빨리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우량주는 요만큼 떨어졌고 만약에 우량주는 요만큼 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잡주가 이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교체 매매가 안 되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우량주도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아싸 땡큐. 바로 옮겨 타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매매한 게 뭡니까? 덕산네오룩스 더 사자. 그죠? 뭐 사자? 뭐 사자? 맞죠? 뭐 전기차 사자. 뭐 사자? 주도주 위주로 교체를 해버리는 게. 그랬더니 뭡니까? 월요일날 시장이 마이너스 7% 떨어졌고 화요일날은 5.5% 6% 올랐죠. 6% 오르고 어제 보합이었죠. 어제 살짝 올랐죠. 오늘 또 거의 보합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차트 어디 갔냐? 없죠. 지금 코스닥의 30분 복을 보게 되면 코스닥의 30분 복입니다.
월요일날 급락이 했던 게 이 부분이었죠. 이날 여기서 딱 급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죠? 여기서 딱 급락을 했어요. 코스닥이. 여기서 딱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지보네. 30분 봉입니다. 코스닥이 정확하게 어디서 급락했다? 여기서 급락했어요. 맞죠? 요날. 여기서 코스닥이 바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쫙 올라왔다가 북한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을 교체했던 사람들, 또 자기 포트 안에 우량주가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계좌가 이미 여기 와 있는데 뭐. 계좌가 이미 여기 와 있는데 뭐. 맞죠? 에코프로비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전기차 에코프로비에 급락 나왔죠. 월요일날. 그죠? 주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더 올라간 포스코 케미컬. 월요일날 급락 나왔어요. 포스코 케미컬도. 그럼 주가 어디 있어요? 급락 나온 전날보다 몇 프로 올라간 거? 13%도 올라갔네. 그러면 제일 약한 일진 머터리얼 좀 봅시다. 제일 약한 일진 머터리얼 좀 봅시다. 일진 머터리얼 자체도 급락하는 날 주가가 여기였어요. 주가는 일진 머터리얼 이날 급락했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등했죠. 수요일날 급등했죠. 지금 주가는 어디 왔어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 우리들 입장에서 뭐 했어야 됐어요? 안 가는 종목 팔아가지고 여기서 뭐 사야 됐다? 일진 머터리얼을 사는 게 맞았던 거지. 결과들이 보여주잖아. 결과들이. 그런데 뭐다? 근데 덕산내록사 한번 볼까요? 오늘 급등한 우리 종목. 이거 급락했죠, 그죠? 급락을 했죠. 덕산내록사 몇 프로 올라왔어요? 12%. 근데 안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죠. 실제적으로 안 올라오는 종목들 있죠. 그러면 안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뭐다? 1,000원짜리 종목들, 후발주자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3월 달에 한번 급락장을 한번 겪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코로나 급락장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이제 알았어. 그리고 최근에 매매를 시작한 사람들도 이번에 급락장을 겪어봤으면 이제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또 급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고 버텨야 됩니까? 대표님 또 급락장이 왔어요. 근데 대표님이 옛날에 급락장 와도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팔아야지. 이게 정답이죠. 에이, 틀렸지. 무조건 급락장에 팔지 말라는 게 아니지. 급락장 또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지. 뭘로 떨어지냐? 지정학적 리스크로 떨어지느냐? 아시아의 ATM이냐?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이냐? 뭘로 떨어지냐? 이슈가 있는 거지.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올 수는 있는 거지. 내가 이야기할 때는 뭐다? 시장이 급락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팔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은 뭐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잠깐 생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부들부들 떨지 않고. 잠깐 생각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좀 늦게 팔아도 돼요. 그런데 뭐다? 지금 같은 이슈들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자는 거지. 아, 이런 이슈들은 파는 구간이 아니구나. 그럼 향후에 이런 이슈들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겪어봤으니까 좋은 그림들로 포트를 자꾸 바꿔야 되겠죠. 번외 종목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LNF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죠? 응급제인가요? 네. 역시 전기차 종목입니다. 그런데 LNF를 우리가 그저께 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저께 매수를 했습니다. 이실직고 하자. 뭐 상관없습니다. 그저께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겠죠, 당연히. 그죠? LNF를 매수해가지고, 뭐 저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문제는 어제 장이 끝나고 뉴스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유상증자. 재수도 없어. 유상증자. 들어보셨죠? 유상증자는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유상증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망했다. 대표님 유상증자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끔 TV 나와가 전문가들이 뭐 유상증자를 피하는 방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부 다 뻥입니다. 못 피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회사에 더 많이 전화한다. 절대 못 피한다. 복불복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재수없으면 뚫게 많은 게 유상증자예요. 까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데 유상증자도 무조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LNF가 우리가 매수하고 수익권에서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나왔느냐. 자, 양극화 물질 설비 투자 자금 등 조달하기 위해서 500억 원 이상을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죠? 2차전지 소재업체인 LNF가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을 조달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신주 발행 예정 가격은 전날 종가 23,000원보다 낮은 17,4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입에서 소리 좀 낼게요. 덜컥 무섭죠? 나는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전에 이 제껴놓고 일진다이아 7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6월 12일 자금 목적은 시설자금에 50억 투자, 운영자금에 60억 투자, 타 법인 정권 취득에 600억 투자. 어디에 투자했다? 타 법인 정권. 뭐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600억 원. 그러니까 돈을 유상증자를 어디 한다? 다른 회사 사는 데 사용했다는 거지. 그런데 유상증자가 악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자마자 6월 12일 날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월 13일 날 주가가 급락을 해버립니다. 한 7% 정도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 그 다음날 또 급락을 합니다. 한 2.5%. 급락은 아니네. 그죠?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급락합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욕을 하면서 다 팔아 제꼈겠죠. 역시 유상증자는 무섭구나.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유상증자를 했는데 왜 주가가 7% 정도밖에 안 빠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상증자는 유상증자 뉴스 U자만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5% 20% 하한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나오면 마이너스 15%예요. 시간 내에서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는데 별로 안 빠졌어. 시장이 나쁘면 10% 정도 빠지잖아. 별로 안 빠졌어. 왜 안 빠졌냐라는 거지. 결국 뭐다?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다?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헛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일진다이아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이 놀라워요.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가 유상증자 한다고 하루 이틀 빠졌잖아. 근데 그 다음날 폭등을 해버립니다. 2,750원이 빠졌는데 그 다음날 3,150원, 그 다음날 550원 더 올라가 버립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이유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됐다? 6월 12일 날 이후에 한번 볼래요? 6월 12일 날 유상증자 한다고 해가지고 장중에 7%, 그 다음날 2% 바닥 잡아놓고 그 다음날 급등, 그리고 주가는 그 다음날 날아가 버립니다. 왜? 아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다른 회사 또 인수하는 거야. 유상증자 물량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자기 회사 돈하고 보태가지고 하는 거야. 또 유상증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지. 유상증자가 왜 나쁜 거예요? 오늘 나온 김에 여기까지 이야기해 줄게. 자, 어떤 A라는 회사가 주식이 1,000만 주야. 상장 주식이. 근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1,000만 주를 더 상장을 해. 현재 총 주식 수의 100%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물량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 수가 2배가 돼버리지. 맞죠? 그런데 추가로 상장하는 애는 할인을 해서 주식을 풀죠. 예를 들면 이 주가가 10,000원인데 이 새로운 1,000만 주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7,000원에 상장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지. 10,000닭이 7,000원 해가지고 17,000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8,500원 희석이 돼버리니.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 수가 1,000만 주야.
이 회사가 주식수가 1000만 주야. 근데 유상증자 물량이 100만 주야. 그럼 몇 분이에요? 10분의 1이죠. 회사의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유상증자 물량이 100만 주야. 물량이 작죠. 그럼 이 회사의 원래 주가가 10,000원이고 얘는 7,000이다 그러자. 근데 뭐다? 9대 1이죠. 희석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안 되죠. 그럼 이 회사는 뭐다? 주가가 별로 안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더라고. TV에서.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가의 희석 속도예요. 그러면 일진다이아가 예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왜 주가가 저렇게 빠졌냐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 법인 취득증권 또 시설 자금에서 뭐다? 들어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상증자 물량이 전체 총 주식수의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LNF의 유상증자도 보게 되면 얘네들 왜 유상증자 한다고 해요? 공장을 만들겠다잖아. 운영자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대한항공, 항공주처럼 또 1,000원짜리 종목들처럼 회사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죠? 뭐 상여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 한 500억 끌어가지고 엄청나게 유상증자 하죠. 전체 총주식수의 뭐 50%, 80% 유상증자해서 500억 먹고 그 돈으로 또 돈잔치 하고 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유상증자가 또 돈 재밌는 건 나쁜 기업들은요. 코스닥의 나쁜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2년에 밥 먹듯이 한 번씩 합니다. 왜? 회사 하나 차려놓고 계속 상장시켜놓고 빼먹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식회계 안 하고. 계속해서 상여금, 월급 뭐 계속 나가는 거지. 그죠? 차 리스하고. 안 좋은 기업들, 1,000원짜리 기업들은 유상증자 하면, 유상증자 뉴스가 딱 나오면 사실은 마이너스 15%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유상증자 뉴스가 나오면 시간 외에 발견했으면 시간 외에 다 집어 던져야 돼요. 아침에 장 땅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손실이 크더라도 다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게 FM입니다. 그거 조금 반등 기다리다가는 더 큰 것도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산업 활동을 하고 있고 미래 선도 산업이고 성장주들은요, 유상증자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냐면 공장 설비에 들어갑니다. 매출이 많은 거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지. 야, 공급은 엄청 필요한데 회사에서 물량을 내지를 못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전부 다 증설을 합니다. 왜? 2차전지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공장 증설합니다. 왜? 2차전지 수요는 넘치는데 물량을 못 맞추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뭡니까? 유동성 자금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또는 뭐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들 공장을 짓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금융권에서 돈 안 빌려주거든. 두산도 지금 1금융권에서 돈 못 빌려가 3금융권도 안 빌려주는데, 두산그룹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상증자밖에 없거든. 또는 12BW 발행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 경험이거든. 예전에 일진다이아로 이런 경험이 내가 있다 보니까 뭐다? LNF 유상증자 나왔는데 전체 비중의 10분의 1. 또 공장 설비에 또 돈을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주도주야. 그리고 뭐다? 여전히 산업이 좋다. 야, 뭐 팔어. 매수가도 낮겠다. 수익이겠다. 내가 오늘 아침 뭐라고 했냐? LNF 저점에서 추가 매수네요. 야, 이거 떨어지면 기회다. 이거 더 밑에서 잡아야 되겠다. 아쉽게도 근데 매수를 못했어요. 그죠? 너무 낮게 잡으려다가 만약에 오늘 잡았으면 더 좋았는데, 그죠? 장중에 뭐 마이너스 한 5% 정도 떨어졌죠. 근데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아쉬운 건 뭐다? 오늘 좀 적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았으면 좋았는데 너무 저렴하게 잡으려다가 못 잡은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럼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저는 같은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뉴스만 나오면 뭐다? 그냥 단지 호가창을 보고 오늘 주가가 떨어졌네. 그죠? 대표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오후에 오늘 시간에 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시간에 조금 올랐어요. 대표님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뭐다? 너무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주가라는 건 올랐다 내렸다 횡보했다 하거든.
근데 우리가 만약에 LNF 같은 경우도 또는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중기적인 시황이나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답은 나오거든요. 나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 매매를 할 때. 너무 일희일비하더라.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 만사에 일이 하루 만에 되는 건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전문가들이 당장 뭘 하게 되면 떼돈을 벌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게 아쉬운 거지. 이 종목을 사면 당장 대박이 날 것처럼, 뭘 하면 당장 큰 돈을 벌 것처럼. 뭐하러 남들 리딩 해주냐? 자기가 하면 되지. 그죠? 대표님은 왜 합니까? 내가 그만둘라고. 회원들이 그러지만 그만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리딩이 더 힘든 것 같아. 농담이고요. 대강 이해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급락, 북한에 대한 이슈, 뭐 개인적으로 종목은 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절이 시절이 수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정말로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옵니다. 이 이슈들이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지나면 별게 아니게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기억을 하자라는 거지. 그냥 애들처럼, 초딩들처럼, 그죠? 한마디 툴툴 댈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기억을 하자라는 거지. 폭락장도 기억하고, 이런 이슈들도 기억하자라는 거지. 왜? 이게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뭐다? 향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뭐다? 이거를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될 것들, 그죠? 시장이 급락한다고 너무 쪼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뭐다? 시장이 급락하면, 남들,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 우리는 삽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우리는 보지 맙시다. 항상 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꾸로 매매하시라는 거.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시고요. 내일 금요일이긴 한데 특별한 일은 없겠네요. 내일 오늘 조금 쉬어갔던 전기차, 그 다음에 막판에 조금 힘을 냈던 5G, 내일 반등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기 회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 회원제를 하고 있는데 뭐 대기 회원제 하는 이유는 아시죠? 제 능력이 안 돼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 오고 또 뭐 회원들도 계속 해서 딱 내일까지만 대기 회원제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네. 내일까지만 딱 대기 회원제 풀고 가입자 받고요. 가입자 받고 진짜로 닫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톡방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딱 내일까지만 대기 회원제 풀게요. 이 이야기는 이틀 동안에 운영자님이 계속 전화해가지고요. 제가 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시장 사실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주가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십시오.